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단상은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코너는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길지 않은 짧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학교를 운영할 때 고려할 것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확보하자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가끔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 이해가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아주 간혹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굳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 마을학교가 기존의 학교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조하지만 마을학교는 학교와 다릅니다.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형성 경로가 다르듯이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 교육이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열을 나누는 것으로 오역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은 위에 있고 마을 교육은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 개념의 성숙과 축적이 없이 과학적 개념의 획득이 어렵듯이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의 배움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서 학교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왜 OECD의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지식, 나리지, 기술, 스킬은 물론이고 태도와 가치, attitudes and values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 교사, 동료 혹은 또래죠,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그러한 주요한 영역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식의 근대교육의 학교를 한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동의 흥미나 관심에만 치중하거나 단순하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마을학교 운영자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마을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가끔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이 배운 혹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특정한 콘텐츠를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도 만납니다. 만일 마을학교 공모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법한 프로그램이 이름만 바꿔서 제출되어도 이를 필터링하지 못하고 공모를 통과할 수 있는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은 같은 발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아동 청소년과 조금만 같이 어울려봐도 연령별 발달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교수 학습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을학교 운영자들이 아동 청소년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을지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져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형식 교과는 그것이 당장 실생활에 쓰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혹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한 역사 따위를 왜 배우느냐, 혹은 계산기나 컴퓨터가 있는데 왜 수학 공부를 하느냐 라는 불만을 터놓는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배우는 것이 단지 연표를 외우는 것이 아님을, 수학을 배우는 것이 단지 계산의 편익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오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때문에 마을학교에서 마을주도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보다 마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꼭 필요한 교육활동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민관학의 협치입니다. 잘 돌아가는 마을학교는 반드시 마을 주도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즉 협력의 틀이 있습니다. 개별 마을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사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 등을 두고 그 산하의 분과 중의 하나로 마을학교 분과를 두어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굳이 조례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을학교 공모를 하기 전에 민관학 협의회를 만들어서 마을학교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준거를 같이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보다 마을에서 교육까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교육적 주제들을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을학교가 터한 지역의 특성, 마을학교 운영자의 경력과 노하우, 주변의 지리적, 생태적, 문화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치는 마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과정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산을 뿌리고 정산을 받는 것은 이젠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 관, 학이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을 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어서는 마을 학교는 활성화를 낼 수 없지요. 예를 들어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 학교 관련 자료를 탑재해 준다거나 관청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에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 학교에 대한 홍보 시간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과 활동과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에 학교가 동의한다면 당연히 마을 학교를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의 자발성, 그리고 관과 학의 협력, 그리고 지원이 함께할 때만 마을 학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저를 찾아와서 비보치키 원전학습을 도와달라, 함께하자라고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교육은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을의 교육력이 높아져야 마을 교육 공동체는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마을 학교를 운영할 때 고려할 것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